흔한 것 중에 하나가 탈수, 특히 만성콩팥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심한 구토나 설사가 있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컨디션 저하로 며칠 식사를 못 하신다거나 그러면 버티지 마시고 병원에 빨리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만성콩팥병 환자의 콩팥 기능을 급성적으로 또 악화시키는 흔한 원인이 또 감염입니다. 그래서 열이 나거나 하는 뭔가 감염 징후가 있을 때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약을 함부로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인 약물에는 이제 진통소염제 같은 것들이 있겠고, 신독성 약제들을 환자분 본인이 알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어떤 약을 처방받으실 때는 본인의 신장 기능이 안 좋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CT를 찍을 때 사용하는 조영제는 대표적인 신독성 약제입니다. 조영제를 이용한 CT를 찍게 되면 본인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명지톡 명지병원 신장내과 최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는 콩팥병 치료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콩팥병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만성콩팥병의 진행을 좀 늦추는 것이 저희의 가장 이제 1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고, 또 콩팥병 진행에 어떤 촉진시키는 위험인자가 되는 것들을 관리하는 것. 예를 들면 단백뇨 같은 경우에는 콩팥에 이상이 있어서 단백뇨가 물론 생기겠지만, 다량으로 지속되면 단백뇨 그 자체가 또 신장 기능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단백뇨를 또 조절하고, 또 콩팥병 진행을 가속화시키는 라고 알려져 있는 고지혈증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좀 늦추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이제 목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사실 만성 콩팥병이 이제 점점 더 진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합병증 관리가 이제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보통 한 4기 이제 이후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전해질 밸런스가 깨지고 뭐 빈혈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저희는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면 칼륨 수치를 낮추는 약물을 준다든지, 또 빈혈이 생기면 이제 그 빈혈에 대한 콩팥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조혈 호르몬을 밖에서 투여한다든지, 부족한 것은 좀 보충해주고 높은 거는 좀 낮춰주는 그런 관리해주는 치료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심혈관계 합병증 예방이 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심혈관계 합병증이기도 하고, 당뇨 콩팥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기 전에 사실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동시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심혈관계 합병증 예방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다른 질환과 콩팥병이 같이 있는 경우랑 콩팥병만 있는 경우랑 치료 방법이 달라지나요? 많은 환자들은, 이제 특히 고령 환자들은 이제 콩팥병 단일 문제보단 복합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은 그 서로 각각의 질환을 위한 치료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장질환 환자에서 심장 보호 목적으로 투여하는 그런 약제들이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뭐 고칼륨 혈증이나 이런 등의 어떤 합병증을 오히려 더 리스크를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관절 치료 약제가 이제 신부전 환자에서는 또 금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화이고요. 개별 환자마다 주치의가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혹시 콩팥병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독 증상이 나타날 정도면 이제 말기 신부전 직전, 투석 직전인 환자들이 많거든요. 콩팥 기능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한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식이요법이나 약물요법만으로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요독 증상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신대체요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대체요법이라고 하면 이제 투석 치료와 이제 이식이 되겠고요. 그것들 중에서 무엇으로 결정할지는 각각의 또 장단점과 또 적응증이 다르기 때문에 신장 전문의 주치의와 상의를 이제 하셔야겠습니다.
병원에서 관리를 받는다면 아무래도 진행 속도를 조금 더 늦출 수 있고 시작 시기를 조금 지연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신장약을 복용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장약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약은 성실하게 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복용 방법을 조금 더 잘 지키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 콩팥병 4기 이상이 돼서 인 수치가 올라가서 그 인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인약 같은 걸 드시게 되는데, 인약은 사실 식사 중에 드셔야, 또는 그게 이제 어렵다면 식사 끝나자마자 드셔야 효과가 있는 거지, 한참 후에 드시게 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일부 요독 수치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요독 흡착제를 이제 처방하기도 하는데, 간혹 다른 약과 동시에 먹으면 다른 약의 흡수도 또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약 복용과 조금 시간차를 두고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제 개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분제 같은 경우에 뭐 공복에 드시는 게 사실 흡수율은 더 좋지만 환자분들이 깜빡하고 또 안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약과 같이 처방을 하기도 하고, 철분제를 드시면서 변비가 심해지면 흡수율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제 변비 유발률이 좀 더 적은 물약으로 처방하기도 하고,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결국은 상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콩팥병 환자가 이 외에도 조심하고 좀 피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흔한 것 중에 하나가 탈수, 특히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심한 구토나 설사가 있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컨디션 저하로 며칠 식사를 못 하신다거나 그러면 버티지 마시고 병원에 빨리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만성 콩팥병 환자의 콩팥 기능을 급성적으로 악화시키는 흔한 원인이 또 감염입니다. 그래서 열이 나거나 하는 뭔가 감염 징후가 있을 때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약을 함부로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인 약물에는 이제 진통소염제 같은 것들이 있겠고, 신독성 약제들을 환자분 본인이 알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어떤 약을 처방받으실 때는 본인의 신장 기능이 안 좋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CT를 찍을 때 사용하는 조영제는 대표적인 신독성 약제입니다. 조영제를 이용한 CT를 찍게 되면 본인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해당 과 선생님께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전 처치를 하면서 CT를 찍는 것도 이제 만성 콩팥병 어느 정도 이제 초기지, 만성 콩팥병이 많이 진행한 이제 말기 신부전에 가까운 경우에는 조영제 신독성의 리스크도 더 올라가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투석까지 각오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